숨을 못 쉬겠어요.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았을 정도로 쿵쾅쿵쾅 뛰었다. 배신감이 엄습했지만 그보다는 공황감이었다. 제 후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진을 자세히 본다. 사진 속의 여자는 키가 크고 깔끔한 머리와 복스럽게 둥근 얼굴이다. 이 사진을 찍은 적이 없다는 걸 잘 몰랐다면 수십 년 전의 나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근데 더 이상한 건 사진 속 제호의 표정.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하는 사진작가의 시선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빛이다. 깊고 심지어 고통스러운 사랑. 나는 계속해서 다른 사진들을 넘겼다. 일부판은 낡았고 종이 테두리가 노랗고 오래전부터 보관되어 왔음을 증명한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 사진사에 끼인 작은 종이였다. 떨리는 글이 적힌 종이. 다 잊을 수 있지만 널 잊지 마. 나는 그 종이를 잡았을 때 손이 떨렸다. 서랍 전체가 방금 열어본 판도라의 상자처럼 제호의 비밀이 눈앞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나는 침착하고 그가 나에게 말하지 않은 오래된 사랑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오래된 사랑일 뿐이라면 왜 결혼식 직전에 나타나나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진 속의 여자가 왜 나와 그렇게 닮았을까? 나는 침대 옆에 앉아서 깊이 잠든 제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평소처럼 온화했지만 지금은 예전처럼 그를 볼 수 없다. 저는 지금 당장 그를 깨우고 싶습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고 싶군요. 하지만 일부는 두렵다. 제가 곧 듣게 될 이야기가 모든 것을 바꿀까 봐 걱정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저는 거기 누워 있었습니다. 일련의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죠. 그 여자는 누구죠? 제가 그저 대안일까요? 제호가 저에게 준 그 마음이 진심일까요? 새벽이 밝았을 때 나는 여전히 침대에서 뒤척였다. 그리고 나는 아무리 피해도 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분께 여쭤봐야겠어요. 나는 답을 알아야 한다. 근데 생각지도 못한 게 제호의 대답이 나를 더욱 당황하게 했다. 나는 떨면서 사진 한 장 한 장을 넘겼다. 하나가 아니라 수백 장. 저처럼 곱슬머리도 연하고 눈도 연하고 웃는 모습조차 저를 놀라게 했어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호가 사랑했던 사람. 그의 가족 중 한 명인가요? 그런데 왜 그는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진이 있는 거죠? 사진 옆에는 오래된 일기장이 보였다. 저는 첫 페이지를 빨리 넘겨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저는 당신을 찾았지만 당신은 오래전에 죽었어요. 너 같은 눈, 너 같은 미소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내가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눈이 번졌어요. 나는 감히 더 이상 읽을 수 없다. 나는 일기장을 접어 애써 진정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한 번에 한 번씩 쑤셔요. 저는 제가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그저 대안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40년 동안 외로움을 안고 살아온 제호에게 결코 운전할 수 없는 사랑을 안쓰러워하는 것일까? 나는 거기에 앉아서 여전히 손을 일기장을 꽉 조이고 있었다. 저는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오후들, 제가 웃을 때마다 그의 눈빛과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부드러움까지요. 하지만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는 다른 여성의 그림자와 사랑에 빠졌나요? 나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연히 비슷한 얼굴을 가진 대안일 뿐이다. 제 평생 동안 저는 결혼 생활에서 배신과 상처를 견뎌왔습니다. 마침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았다고 생각할 때 나는 그의 과거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나는 제호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는 여전히 깊이 잠들어 있었고 자신의 비밀이 뒤집힌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제가 그분을 깨워야 할까요? 그에게 모든 것을 물어봐야 할까요? 하지만 나는 두렵다. 그의 대답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할까봐. 나는 일어나서 살며시 방을 나갔다. 신선한 외부 공기, 내 찻집 앞의 작은 골목에 이슬이 맺혔다. 수년 동안 함께 해온 익숙한 거리를 보니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남아서 자신이 단지 대안일 뿐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아니면
자신의 증가를 찾기 위해 떠날까?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남을 거야? 떠날 거야? 저는 거기 앉아서 그를 보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김재호를 이렇게 오래 본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마의 주름, 내가 만져본 적 없는 기억으로 가득 찬 깊은 눈, 그리고 그의 얼굴에는 조용한 피로가 감돌았다. 저는 제가 그를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마침내 그가 목소리를 높이자 목소리가 탄식처럼 가벼웠다. 나는 그녀가 그녀와 닮지 않았다면 그녀를 사랑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고 있다. 이제 나는 내가 너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은 나를 안심시킬 수 있었지만 왠지 더 공허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자신도 그것을 거부하려고 했지만 내가 단지 태안일 뿐이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나는 일어나서 문으로 걸어갔다. 아침의 추위는 나를 가볍게 오싹하게 했다. 태양이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바다를 바라보며 하늘 한 구석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를 잊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를 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김재우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내가 거의 그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그렇다고 제가 할머니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아마도 세상에는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불완전한 사랑도 있지만 여전히 사랑이다. 이제 질문은 그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가 아니다. 아니, 이 사랑을 받아들여도 될까요? 돌아서서 김재호를 바라보았다. 그는 슬프지만 확고한 눈으로 여전히 거기에 앉아 있었다. 나는 갈 수 있다. 나는 결코 다른 사람의 그림자 속에서 살지 않기 위해 이 결혼을 떠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저는 머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랑이 정말로 제 것일 수 있는지 보기 위해서요. 저는 파탄난 결혼을 경험했고 사랑에 대한 모든 믿음을 잃었습니다. 이 나이에 나는 더 이상 20대와 같은 로맨스를 찾지 않는다. 나는 단지 나에게 진실한 사람을 찾고 싶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평생 상처가 아물 수도 없는 것도 있다. 그리고 사랑도 있다. 영원히 대체할 수 없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죠? 머무를까? 떠날까?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끝없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건가?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는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사랑을 위해 남을까요? 아니면 단지 다시 시작하기엔 너무 늦어서 남을까요?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아요. 모든 것을 버리고 20대 소녀처럼 처음부터 다시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이 사랑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찻집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손님들을 위해 차를 끓이고 오후에 책을 읽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김재우 곁을 떠나지도 않고 성급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매일 오후 그는 여전히 익숙한 구석에 앉아 찻집에 간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지만 서로를 떠나지도 않는다. 때때로 나는 그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눈빛이 마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끝내 침묵만 했다. 어느 비 오는 오후 제가 가게를 청소하고 있을 때 김재우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나는 멈췄다. 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나는 단지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용서하기를 원합니까? 날 사랑해서 용서해 줄래? 아니면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서할까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나는 수건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나를 선택할 건가요? 이번엔 김재우가 숨지 않았다. 그는 오랫동안 나를 쳐다보고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그 대답은 내 심정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았다.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 그가 내 입으로 인정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여전히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을 느꼈다. 그럼 당신은 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나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녀와 같은 것을 사랑하나요? 김재우가 내 손을 잡으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나는 움츠렸다. 난 과거를 바꿀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할머니야. 서미경.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여자.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일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피곤함을 느꼈다. 그가 말한 사랑.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김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자신도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가게에 혼자 앉아 유리창에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이것이 여전히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마도 이 나이의 사랑은 더 이상 약속의 강렬한 감정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단지 늦은 오후에 누군가가 함께 차를 마시며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렇게만 남는다면 여전히 내가 머물 가치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여전히 가게를 열었다. 김재우가 들어오자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지만 예전처럼 함께 앉지는 않았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도 예전처럼 그를 계속 사랑하지 않을 거야. 김재우가 컵 주위에 손을 꽉 쥐자 그의 눈빛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스쳤다. 무슨 뜻이죠?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다.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당신을 위한 것도 누구의 그림자 때문도 아닙니다. 나는 머무르는 방법을 택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다. 저 때문에요. 내 이야기는 아마 모두가 공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누군가는 내가 그런 과거를 가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할 것이다. 이 나이에 의심이나 상처로 가득 찬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화를 선택했어야 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그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하는데 과거 없이 사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랑과 상처의 경계에 섰을 때 저는 제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진 김재우를 탓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은 오래된 사랑, 지울 수 없는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처음부터 내가 나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 여자와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나에게 왔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마음이 아팠다. 저는 제가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제가 그의 미완성된 과거를 대신할 퍼즐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그가 정말로 나를 익숙한 실루엣이 아니라 알아본 적이 있을까? 부드러운 주먹, 웃을 때마다 묵상하는 눈빛, 함께하는 조용한 오후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가? 사람들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과거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말한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의 삶의 제 존재가 그 과거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가 인정한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나는 그녀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내 심장을 칼로 찌르는 것과 같다. 나는 침착하려고 애썼지만 그 순간 내 마음은 이미 죽어버렸다. 나는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그 진실함이 나를 더 고통스럽게 했다. 하지만 가장 슬펐던 것은 제가 그저 대리인이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가장 슬픈 것은 그렇게 알면서도 쉽게 놓지 못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나는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나는 일주일 동안 생각하느라 보냈다. 나는 지난 세월과 내가 치유된 줄 알았던 오래된 상처에 대해 생각한다. 나는 다시 사랑할 만큼 충분히 강하다고 믿었지만 아마도 내가 틀렸을 것이다. 내 마음은 이전에 깨진 결혼 생활에서 진정으로 회복된 적이 없다. 김재우를 만난다는 게 신기할 줄 알았는데 이 나이에도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잊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결국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제 찻집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손님들을 위해 차를 끓이고 오후에 책을 읽고 저녁에는 산책을 했습니다. 김재우 곁을 떠나지도 않고 성급하게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나는 더 이상 화내지 않고 탓하지도 않지만 기대하지도 않는다. 매일 오후 그는 여전히 익숙한 구석에 앉아 찻집에 간다.
우리는 더 이상 예전만큼 많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지만 서로를 떠나지도 않는다. 때때로 나는 그가 망설임과 슬픔으로 가득 찬 나를 주시하는 눈빛을 본다.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고 답을 찾으려 애쓰지도 않는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찻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김재우는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아직 저를 용서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나는 멈췄다. 그에게 고개를 돌리지 않고 나는 단지 대답했다. 당신은 내가 무엇을 용서하기를 원합니까? 날 사랑해서 용서해 줄래? 아니면 내가 당신의 마음속에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용서할까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다. 나는 수건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당신은 나를 선택할 건가요? 이번에는 그가 숨지 않았다. 그의 눈은 오후 바다처럼 잔잔했고 그는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대답을 예상했지만 그의 입으로 인정하는 것을 들으니 여전히 숨이 막힐 정도로 고통스럽다. 그러면 왜 저를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아니면 그녀와 같은 것을 사랑하나요? 김재우가 내 손을 잡으려는 듯 손을 들었지만 나는 움츠렸다. 난 과거를 바꿀 수 없어.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녀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할머니야. 서미경. 다른 방식으로 사랑했던 여자.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 일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피곤함을 느꼈다. 그가 말한 사랑. 진짜 사랑인가요? 아니면 그냥 외로움일까? 김재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마도 그 자신도 확실하지 않을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가게에 혼자 앉아 유리창에 빗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나는 이것이 여전히 사랑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아마도 이 나이의 사랑은 더 이상 약속의 강렬한 감정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단지 늦은 오후에 누군가가 함께 차를 마시며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렇게만 남는다면 여전히 내가 머물 가치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여전히 가게를 열었다. 김재우가 들어오자 차를 한 잔 따라 주었지만 예전처럼 함께 앉지는 않았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나도 예전처럼 그를 계속 사랑하지 않을 거야. 김재우가 컵 주위에 손을 꽉 쥐자 그의 눈빛이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을 스쳤다. 무슨 뜻이죠? 나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예전처럼 부드럽지 않다. 나 자신을 위해 살 것이다. 당신을 위한 것도 누구의 그림자 때문도 아닙니다. 저는 미래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언젠가는 제가 떠나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를 다시 받아들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안다. 어느 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남을 것인가, 떠날 것인가? 당신은 그 사랑을 받아들일 건가요?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건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저와 함께 나누세요. 나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러한 선택에 직면해야 한다고 믿는다. 다음 코너 기대. 그 결정 이후에 내 삶, 사랑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